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오늘 아침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선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소희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 경기도 일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으로 경찰차가 빠르게 들어갑니다. 화단 근처에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앞에 사람이 떨어져 있고 왼쪽이 이제 들어간 입구거든요. 거기에 이제 떨어져 있는데 경찰이 도착했을 때 남성은 이미 숨져 있었고 신원 확인 결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었습니다. 경찰들이 천막을 막 치고 있더라고요. 2시간 사람이 실신이 있어서 그런가 하고 접근하지 말라고 해서. 앞서 새벽 4시쯤엔 유 전 본부장이 집을 나갔다는 가족들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집에 휴대전화를 두고 나가 경찰은 위치 추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검찰은 어제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비리 혐의로 유 전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오는 14일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포천도시공사 사장으로 재직 중인 유 전 본부장은 어제 직원에게 사직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서도 발견됐지만 경찰은 유족이 반대해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JTBC 조소입니다. 유한기 전 본부장은 뇌물 혐의와 성남도시개발공사 황무성 전 사장에게 물러나라고 압박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3번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지지부진한 수사가 이어지다가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유 전 본부장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지난 10월 25일 유한기 전 본부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시장님 명의라면서 사직서를 내놓으라고 황 전 사장을 압박하는 내용입니다. 사퇴 압박의 윗선으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청 정책실장도 언급됩니다. 검찰은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유한기 전 본부장을 수사했습니다. 대장동 업자인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가 2014년 유 전 본부장에게 2억 원을 줬다고 주장하면서 뇌물 혐의로도 수사를 받았습니다. 취재 결과 검찰은 지난 한 달 반 동안 유 전 본부장에 대해 3차례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제 수사의 첫 단계부터 범죄 혐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겁니다. 검찰은 사퇴 압박 혐의는 빼고 개인 비리인 뇌물 혐의로만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한기 전 본부장 측은 뇌물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숨지면서 사퇴 압박을 지시한 윗선 수사뿐 아니라 대장동 개발 배임 윗선 수사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사퇴 압박과 배임 수사가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2015년 당시 황 전 사장이 물러나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사장 대행을 맡아 화천대유의 사업과 관련된 결정들을 주도할 수 있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대장동 4인방이 원하는 대로 대장동 개발을 하려고 황 전 사장을 물러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불행한 일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네, 법조팀 이지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유 전 본부장 관련된 수사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뇌물 2억 원과 관련한 수사도 있었지만 유 전 본부장 수사의 핵심은 직권남용 부분이었습니다. 네.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었던 황무성 사장에게 물러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심을 받은 네. 겁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이 숨졌기 때문에 뇌물과 직권남용 모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수사를 하더라도 재판에 넘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유 전 본부장을 출발점으로 하는 수사는 끝이 난 겁니다. 네, 그래도 그 황 전 사장한테 물러나라고 그러니까 사퇴 압력과 관련한 그 윗선에 대한 수사는 계속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물론 사퇴 압력 관련 수사 자체가 끝이 나는 건 아닙니다. 유 전 본부장과 황무성 전 사장의 녹취록에는 윗선의 지시를 언급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네. 시장님을 7차례, 정 실장이
8차례 언급이 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선 후보나 측근인 정진상 실장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인지는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를 밝힐 수 있는 인물로 꼽혔던 유 전 본부장이 숨졌기 때문에 사실상 윗선에 대한 수사도 어렵게 됐습니다. 네, 뭐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그리고 황무성 전 사장도 입장을 냈죠. 네, 오전에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는 이재명 후보는 관련된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출입 기자단에 고인의 명복을 빈다, 비통한 심정이라면서 실체적 진실을 위해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오늘 오후에 취재진에게 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안타까운 일이고요. 어쨌든 뭐 명복을 빕니다. 근데 수사라고 하는 게 정말 성역 없이 필요한 부분을 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 돈이 어디로 갔는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엉뚱한 데를 건드려 참혹한 결과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무성 전 사장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극단적 선택을 할 정도는 아니지 않냐면서 그 사람은 시키는 대로 한 것밖에 없다고 믿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법조팀 이지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